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 6시 47분 어려운 테크도 쉽게 알려드리는 스튜디오 준텔 미케입니다. 애플이 방금 전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하여서 총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새롭게 공개된 아이폰 14입니다. 우선 화면은 6.1인치 전작 아이폰 13과 동일합니다. 가로 세로 크기는 동일한데 두께는 7.65mm에서 7.80mm로 무게는 1g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맥스라고 불렸던 이 아이폰 14 플러스라는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크기는 프로맥스 모델과 동일한 6.7인치로 출시하였고 크기가 커졌기에 배터리 타임도 동영상 최대 26시간 재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폰 14 프로 모델보다는 3시간 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는 화면 크기, 가격,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 제품의 스펙을 살펴볼게요. 전작 13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AP는 전작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셋의 재활용으로 GPU만 1코어 정도 좋아졌고 디스플레이 또한 가변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고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로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정확한 센서 크기는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1.9 미크론 픽셀로 커진 새로운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며 f1.5 조리개와 센서 시프트 OIS 등 메인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이폰 13 대비 저조도 촬영이 49%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낮 환경에서는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저조도, 즉 어두운 상황에서 얼마나 빛을 잘 받아서 찍히느냐가 중요한데 포토닉 엔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부분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전면 카메라도 f1.9에 새로운 카메라가 탑재되어 38% 정도 개선되었고 오토포커스를 적용해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동영상 촬영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요. 그건 갤럭시에도 있는 이 손돌박 모드와 같은 액션 모드로 인해서 이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로 흔들림 보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출시 후에 카메라 테스트 할 때 확인해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국내 이슈 사항인 이 eSIM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유심을 넣을 수 있는 물리 심카드를 아예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 모델에서만 적용된다고 하고 국내 모델은 기존과 동일한 이 물리심과 eSIM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출시할 이 애플워치에도 동일한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 충돌을 감지해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애플워치와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민감하고 정확하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루머로만 무성했던 응급 상황에서의 위성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위성과 통신하여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위성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선 이 핸드폰이 이 위성을 똑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위성이 저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적용 미정이고 11월달 출시되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먼저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장 끌렸던 부분은 이 컬러인데요. 미드나이트, 스트라이트, 이 레드는 전작과 동일하고 이 블루와 퍼플은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출시되어서 굉장히 여심저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폰 14 블루 색상은 아이폰 13 프로의 이 시에라 블루 색상과 비슷했어요. 가격은 14가 125만원부터 이 14 플러스가 13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이 달러로서는 가격 동결이지만 이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14 기준 전작 대비해서 이 16만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이 14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차라리 10만원 더 보태서 이 13 프로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바뀌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이제 팀쿡이 나와가지고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프로 라인업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별 기대감 없었거든요. 근데 딱 프로 영상 나오자마자 와, 진짜 애플 미쳤구나. 아니, 그 소문만 무성했던 이 디스플레이 알약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전례가 없었던 기능으로 나타난 겁니다. 많은 유출자들이 이렇게 펀치홀로만 바뀔 줄 알았는데 애플이 이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는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거죠. 노치 디자인 있던 곳이 말림이 오면 이런 식으로 확장하거나 또 모양을 변경해서 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반전이었습니다. 진짜 그 외 변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3 프로 기준 최소 10Hz에서 최대 120Hz였는데 14 프로는 최소 1Hz에서 최대 120Hz로
바뀌었습니다. 이 1Hz가 되면서 그토록 기대했던 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날짜, 시간, 알림이 표시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전력 효율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전작 13 프로 HDR 기준 1200니트에서 1600니트로 야외에서 사용 시 최대 2000니트까지 밝기가 향상되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컬러인 이 딥퍼플과 스페이스 블랙, 실버와 골드로 출시합니다. 이 딥퍼플 색상은 어두운 퍼플 색상인데 가만 보면 이 타노스 색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타노스 퍼플이라고 부를게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차이가 큰데 여기서 급을 더 나눠버리더라고요. 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칩셋과 카메라거든요. 칩셋은 이번에 A16 바이오닉 칩셋으로 고성능 코어 2개와 고효율 코어 4개를 갖춘 새로운 6개의 코어 CPU로 경쟁 제품 대비 이 40%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도 전작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로 65% 더 커진 센서와 2세대 센서 시프트 OIS, 각 카메라별로 저조도가 최대 3배에서 2배 정도 좋아졌고요. 제가 이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듯 이 액션 모드와 이 시네마틱 모드가 이 4K 30프레임과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프로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아이폰 14 프로의 가격은 155만원부터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가격은 175만원부터 전작과 달러 가격은 동일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 이 잡을 수 없는 환율로 인해서 전작 대비 대략 2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 12대와 비슷하게 이 2번에 걸쳐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 14와 프로, 프로맥스는 9월 16일에 출시하고 이 플러스 모델만 10월 7일부터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국 출시를 아직 미정이지만 대략 10월 초로 예상합니다. 저는 매번 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구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카메라 때문에 제가 프로 모델만 구입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 알약 변형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역대 아이폰 판매량을 봤었을 때는 항상 프로 모델보다 일반 모델이 많이 팔렸거든요. 이번엔 왠지 이 프로 모델의 가격이 높게 나왔지만 프로가 조금 더 많이 판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사전 예약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조만간 이 아이폰 14 프로 나오면 각종 리뷰로 찾아뵐게요. 그럼 유바.